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슈퍼스탁 발굴 프로젝트 글로벌 슈퍼스탁의 김민아입니다. 지금 연일 줄줄이 발표되고 있는 미국과 유럽 그리고 중국의 경제 지표가 상당히 좋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지금 국제 유가가 치솟고 있어서 물가 압력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또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또다시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상황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은요, 해외 선물과 중국 주식 그리고 암호화폐를 대상으로 유망 투자 종목 발굴하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꼭 투자 전략 메꿔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톡스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cntv.co.kr, 톡스타.co.kr을 통해서 또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1 투자 상담, 유사수신 행위, 무인과 영업회계, 불법 대여 계정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장 동향부터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최윤입니다. 오늘의 시장 소식 알려드립니다. 어제 일제히 급락했던 남북 경협주가요, 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부터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현재 0.39% 상승하면서 2,469.44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기관과 외국인만이 매수를 하고 있고요. 개인은 187억 원 규모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0.80% 상승하면서 857.09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이 외국인만이 매수를 하고 있고요. 기관과 개인은 각각 매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해외 증시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지수부터 알려드립니다. 현재 0.03% 상승하면서 6,939.50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 함께 보시면요. 현재 0.05% 상승하면서 2,724.25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달러 인덱스 함께 보시겠습니다. 0.11% 하락했지만요. 여전히 93선에서 머물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골드 함께 보시면요. 현재 0.12% 하락하면서 1,290달러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크루드 오일 함께 보시면요. 0.31% 상승하면서 71.71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중국 증시 알려드립니다. 먼저 상해 종합지수부터 알려드립니다. 어제 상해 종합지수는요. 0.71% 하락을 하면서 3,169.565에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항생지수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제 항생지수는요. 0.13% 하락하면서 31,110.2에 마감을 한 바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암호화폐 시세 알려드립니다. 9시 기준으로 알려드립니다. 먼저 비트코인부터 함께 보시면요. 현재 0.09%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뉴 이코노미 무브먼트만이 4% 가까이 빠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 화폐 함께 보시겠습니다. 퀀텀 함께 보시면요. 0.11% 상승하고 있고요. 리플, 네오,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모두 오늘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거래량 순위 함께 보시겠습니다. 1위부터 함께 보시면요. 이오스고요. 2위부터는 트론, 비트코인, 그리고 에이다. 5위에 오늘 기프토가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최연이었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글로벌 슈퍼스탁 문을 활짝 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시간에는요, 주요 해외 이슈들을 살펴보는 시간이죠. 글로벌 이슈앤 가이드 시간입니다. 저희 목요일마다 김동우 멘토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TWS 홀딩스의 김동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김동우 멘토님과 다양한 이슈들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어떤 이슈들이 나와 있는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고 올게요. 네, 글로벌 이슈 첫 번째입니다. 미국발 금리 인상과 달러 강세에 신흥국 시장이 위기설이 나돌고 있습니다. 악재에 휩싸인 신흥국 시장이 향후 국내외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미국의 제재의 존폐 기로에 놓여 있던 중국의 통신장비 업체 GTE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완화 메시지를 보낸 바가 있는데요. 이와 같은 미국의 태세 전환이 시장엔 어떤 영향을 미치고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할지 잠시 후에 우리 김동우 대표님이 전망해 주신다고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슈 분석하기에 앞서서 우선 외신들은 관련 이슈들을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최윤 캐스터.
네, 이어서 글로벌 이슈 브리핑 해드립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신흥국의 화폐 가치가 계속 하락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첫 번째 외신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파이낸셜 타임즈에 나온 기사고요. 제목 보시면 Turkish lira leads broad sell-off in emerging market currencies라는 제목입니다. 터키 리라화가 이 신흥국 시장에서 대규모로 매도되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관련된 내용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시겠습니다. 이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는요, 미국의 금리 인상과 달러 강세로 신흥시장이 위기를 맞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터키 리라화는 특히 이 대통령의 발언으로 더 깊은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대통령이 무엇이라고 발언을 했을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터키 대통령은요, 이 현재 금리에 대해서 금리가 낮을수록 인플레이션이 더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일반적인 경제 이론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한 건데요. 조금 이따가 전문가들과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이어서 브리핑 해드립니다. 이 트럼프가 중국에게 다시 유화적인 메시지를 보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관련된 외신 조금 자세하게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CNBC에 나온 기사고요. Trump says his push to save GTE is part of a larger trade deal, contradicting administration stance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행정부 입장과는 다르게 트럼프가 이 GTE를 무역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다. 이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관련된 내용 조금 더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이 CNBC에서는요, 미국의 제재로 존폐 기로에 놓인 중국 통신 장비 업체인 GTE에 대해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돌연 유화적인 메시지를 보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트럼프의 이 유화적인 메시지를 담은 트위터를 직접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요, 이 중국의 대형 휴대전화 업체인 GTE가 신속하게 다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시진핑 국가주석과 협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제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지 전문가들과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첫 번째 이슈 본격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MF의 구제금융을 요청했던 아르헨티나를 필두로 지금 신흥국 시장에 전체적으로 지금 위기설이 돌고 있습니다. 일부 신흥국의 이 취약성이 전체적으로 퍼질 수 있다, 이런 경고 등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우리 멘토님은 좀 향후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저번 주에도 제가 언급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지금 미국 금리 인상과 그리고 달러의 강세가 지금 동반적으로 이제 공세가 나오다 보니까요. 신흥시장들의 그런 위기설이 나오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요. 지금 보면 아르헨티나가 IMF 구제금융을 신청한 이후에 지금 몇몇 나라들 자체도요. 지금 뭐 브라질이라든지 베네수엘라 그리고 터키 뭐 이런 나라들도 이미 어떤 한계에 부딪힌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현재 지금 IMF 구제금융 요청 상황이 일단은 지금 아르헨티나만 들어왔지만 차후로 추가적으로 더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런 신흥국들의 취약성이 금리 자체가 높아지다 보니까 투자가 많이 줄어들게 되고 외국 자본들이 빠져나가게 되는 전체적인 위기로 번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지금 한국 같은 경우도 사실은 외환 당국이나 이제 많은 그런 뭐 전문 분야의 사람들이 연준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나 뭐 이런 신흥국발 6월의 어떤 위기설이 한국까지 번질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충격이 없을 수 없다. 분명히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투자가 여러분들 좀 그런 뉴스들에 좀 예의주시하시면서 전략 세우시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약간의 충격은 좀 불가피하다, 이런 이야기 들려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 여기까지 알아보고요. 두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기업 제재에 대해서 강경한 모습을 보이다가 갑자기 돌연 태도를 바꿨습니다. 자, 이 미국 내에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같은 미국의 태도, 과연 우리 시장에는 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기존에 지금 한두 달 됐죠. 그때서부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언제, 어느 시점에 미국과 중국의 이런 화해 분위기가 조성될 건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언젠가는, 양쪽의 어떤 피해를 계속 보면서까지 맞설 수는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하다 보니까 또 오히려 이번에 돌연 또 트럼프가 또 중국의 GT 정상화에 대한 어떤 유화적인 또 그런 메시지를 이제 보냈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어쨌든 미국 상무부 자체가 지난달 16일에 미국의 대북 및 이란에 대한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GT에 대해서 7년간 미국 기업들과의 거래를 못하도록 제재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GT는 중국
내에서조차도 스마트폰 판매를 중단한 것으로 이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내용들이 지금 홍콩 거래소에 제출한 문건에서도 회사의 어떤 주요 영업 활동들을 중지했다고 밝혔고요. 하다 보니까 이런 흐름들에 비춰보자면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트위스트에 이번에 올린 내용들은 그 어떤 좀 예상 밖에, 좀 예상하지 못했던. 하지만 저는 예상 밖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분명히 이런 발언들이 나올 거라는 이제 지레짐작을 저는 좀 했었는데요. 근데 어쨌든 이런 메시지들이 좀 어떤 호전적인 결과를 위한 유화적인 어떤 메시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이제 무엇보다도 미국이나 중국의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 중국 대표단의 방미가 지금 예고되고 있어서 지금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향후에 우리 시장에는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거다 해서 어쨌든 뭐 좋은 뉴스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화적 분위기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이신 거죠?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슈 두 가지 잘 짚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슈 두 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멘토님이 가이드 한 줄 평을 주실 겁니다. 네, 오늘의 가이드는요? 네, 오늘의 가이드는 No pains, no gain. There's no such thing as a free lunch라는 말을 들고 나왔는데요. 네. 앞에 no pains, no gains는 사람들이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이 투자 시장 자체에서 사실은 이 문구에 대한 그 기본적인 의미를 많이 뭐랄까요, 잘 안 지키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어떤 뉴스라든지 단순하게 투자하면 주식 투자하면 뭐 선물 투자하면 쉽게 돈 벌 수 있다라는 그런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 좀 경계심을 드리고 싶었고요. 어쨌든 노력한 만큼 수익도 본인이 낼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가이드 한 문장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가이드 잘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본격적으로 이번에는 전일장 트레이딩 좀 어떻게 펼치셨는지 전략 강의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멘토님 도와주세요. 네네. 우선 다우부터 제가 좀 짚어드릴까 싶은데요. 다우 시장 어제 이제 미국 시장이 이제 밤사이 어느 정도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자, 최근에 다우 지수가 23,500선대까지 이제 조정이 나왔다. 그 이후에 지속적인 지금 상승 흐름이 나와 있고요. 자, 그저께 25,000선에서의 어떤 저항선을 맞고 좀 밀리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기존의 이 하단 부분에서는 제가 매수로 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분명히 언급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 지난 금요일,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쯤에 해서 저항 구간에서 단기적 급반등에 대한 좀 되돌림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언급을 드렸는데 역시나 또 이렇게 또 눌림이 나오고 현재는 지금 추가적인 상승이냐 아니면 추가적인 조정이냐의 어떤 기로점에서 혼조 흐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지수 선물로 넘어가서요. 현재 S&P 500부터 봐드리면 S&P 500 같은 경우에 자, 일본 보시면요, 이때였을 거예요. 아마 이 시점이 있을 것 같은데, 2660선대에 머물러든 이제 S&P 종목에서 제가 지금 강하게 2680선, 2700선을 돌파를 하면 추가적인 상승으로 2700선 상향 돌파가 나올 수 있다라고 제가 언급을 드려서 저희 여기서는 이제 매수 포지션으로 집중해서 이제 가지고 이제 물량, 들고 왔었고요. 그리고 2730선, 40선 내외에서는 자, 급반등에 대한 또 되돌림 조정 분명히 나올 수 있다라는 판단 아래 매수 포지션 전부 청산 후에 다시금 매도 포지션으로 취했고요. 그래서 어제 그저께 단기적인 조정이 한번 나왔을 때 지금 구름대 상단에서 자, 매도 포지션 일부 정리를 했고요. 자, 어제 다시 이 조정에 대한 반등이 나오고 현재 지금 추가적인 반등으로 고점을 다시 정신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한번 조금 더 조정이 한번 나올 것인지 어떤 기로점에 서 있다 보니까 지금 상태는 사실 하방과 상방이 모두 열려져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분봉으로 보시면 지금 60분봉인데요. 지금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가기 위해서는
S&P 같은 경우 2730선, 40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이 나와줘야지만이 가능하다. 아니라면 다시 한번 눌림이 2700선, 지지 저항, 지지 부근까지 다시 한번 눌릴 수가 있겠고 2700선이 이탈된다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2730선의 돌파 여부 확인하시고요. 하락 같은 경우는 2700선의 지지 여부 확인하시면서 전략 대응하시는 게 옳아 보입니다.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요. 나스닥도 지금 현재 저번 주부터 해서 좀 최근에 S&P와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었죠. 해서 저번 주 제가 시황에서도 6,600선대 위에서 6,750선. 자, 이때 부분부터 제가 매수의 직전 고점에 돌파가 이루어진다면 7,000선대까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제가 전략 제시 드렸는데요. 정확하게 저희 목표가 7,000선 내외까지 상승이 나와서 저희 매수 포지션 여기서 대부분이 수익 청산을 한 이후에 S&P와 마찬가지로 또 월요일, 화요일 부분에서 다시 한번 매도 포지션으로 저희 진입해서 단기적인 매도 수익 이익 실현했고요. 현재 S&P 흐름과 마찬가지로 나스닥도 추가적인 상승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것인지 지금 기로 구간에 서 있다. 해서 단기적으로 보면 조금의 저항대에 지금 갇혀있는 상황입니다. 저항대에 좀 갇혀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늘 만약에 현재 어제의 고점을 뚫지 못하는 흐름이라면 다시 한번 눌림이 나올 수 있는 그리고 하단 부근에 지지 여부 확인하시고요. 만약에 지지가 이탈된다면 6,820선까지 한 번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서 전략 대응 세우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뉴욕 지수를 알려주셨는데요. 자, 세부적으로 이렇게 나눠서 좀 방향성을 짚어주셨는데 주로 우리 멘토님이 좀 분봉을 위주로 보시는 편인가요? 네? 네, 분봉을 위주로 좀 전략을 제시해 주시는 편인가요? 분봉은 이제 기본적인 봉이니까 당연히 보는 거고요. 가장 이제 이 차트에서 가장 중요시 해야 될 부분은 이제 큰 흐름부터 먼저 파악하신 다음에 분봉을 파악하셔야지. 그러니까 일봉이나 주봉, 월봉을 먼저 항상 분석을 하신 이후에 그리고 분봉도 순서대로 큰 분봉부터 이제 다 분석을 해야지만이 단기적인 흐름이든 또 중장기적인 흐름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분봉만 보는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좀 이어서 좀 오늘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달러 흐름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시죠. 네, 지금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 계속 말씀드린 대로 추가적인 상승이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달러의 정확한 꺾임이 없는 한 추가적인 상승이 아직도 열려 있고요. 그 상승 포인트로는 93선, 94선까지도 일단 열려 있다 보니까 지금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골드라든지 유로가 제가 지난달부터 계속 말씀드린 대로 하방세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유로와 골드를 같이 언급해 드리자면, 이제 골드 자체도 지금 달러 인덱스 자체가 급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1300선대까지의 저점 형성한 이후에 단기적인 반등, 제가 1326, 그리고 추가적인 반등은 1336선까지 제시를 했었는데요. 1326선에서의 저항을 뚫지 못하고 다시 한번 달러 인덱스 급등하면서 추가적인 하락, 그리고 심리적 지지선인 1300선대까지 눌리면서 제가 단기적인 추가적인 목표 잡았던 1280선대까지 지금 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하다 보니까 만약에 여기서 제대로 된 반등이 나오지 못한다면 지금 골드 같은 경우 1260선대 중반까지도 하락할 수 있으니까 그 점 유의하셔서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글로벌 이슈 앤 가이드는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해주신 우리 멘토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투자 여러분 청토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글로벌 이슈 앤 가이드 정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투자를 찾아가는 여정에서 여러분의 가이드가 되어드리는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 이번에는 차이나 이슈 앤 가이드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중국 시황 이야기 그리고 유망 투자 종목에 대해서도 소개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스튜디오에 주성민 멘토님 모셨습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우선 이슈 분석하기에 앞서서 전일장 중국장 좀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들어볼게요. 예, 여러분들 모두 아시다시피 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 미국을 상대로 또다시 삿바싸움, 기싸움에 한번 들어가면서 이 동북아의 증시도 한번 요동을 한번 칠까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셨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이 바닥권을 견고하게 잘 다져주면서 이 5일선을 타고 이 순항을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주목을 잘 해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음 달에 이 MSCI 신흥국 지수에 이 중국도 포함이 되기로 이미 결정이 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패시브 펀드를 기준으로 이 중국 증시에 이 많은 자금들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긍정적인 전망과 함께 중국 시장을 바라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이슈들을 짚어보면 좋을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차이나 이슈 첫 번째입니다. 해외 투자자들의 중국 투자 금액이 35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중국의 금융 분야 개혁 개방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해외 투자자들의 구체적인 투자 움직임에 대해서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차이나 이슈입니다. 중국 보험사들의 중국 유니콘 상장사 투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중국 핑안보험의 지분 투자가 눈에 띄는데요. 중국 핑안보험은 유니콘 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첫 번째 이슈 분석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이슈부터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용부터 설명해 주세요. 예, 우선 첫 번째로 소개해드렸던 비슷한 내용이요. 올해 1분기 해외 투자자의 중국 내 금융기관 직접 투자액이 우리 한국 돈으로 한 3조 7,400억 정도 된다는 내용입니다. 미화 한 35억 달러 정도 되는 엄청난 돈인데요. 역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이 지난달에 열렸던 이 보안 포럼에서 시진핑 국가 주석이 이 중국 내 이 금융 개혁 개방 정책을 함에 따라서 이 관련된 자금들이 지금 중국으로 유입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해외 투자 금액이 금융시장을 전반적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향후 중국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MSCI 신흥국 지수에 포함된 이 시점과 맞물려서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지 한번 좀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중국의 금융시장이 개방이 되면서 영향을 미쳤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럼 이게 확대를 하겠다라고 말한 이후에 좀 구체적인 움직임은 어떻게 나타났나요? 예, 우선은 전년 대비해서 이 중국의 이 해외 투자의 유입액 한번 비교를 해보니까요. 원래는 중국 같은 경우는 신흥국 시장이기 때문에 유출액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1분기에는 전년 대비해서 유입액이 더 많았습니다. 역시 이 중국이 금융시장의 개혁, 개방함에 따라서 이 글로벌 투자자들에게는 이거를 호재로 보고 찬스로 보고 돈이 계속해서 유입하고 있다는 것인데 아무래도 이 지분을 이 절반 이상을 갖고 이제 사업을 하지 못했는데 향후에는 이제 절반 이상의 그 지분을 갖고 이 중국 내 기업하고 공정하게 이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는 점이 크게 부각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중국이 금융시장을 개방하는 중요한 신호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에 따라서 글로벌 금융 기업들의 어떤 투자 러시도 좀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우선 대표적으로 일본의 노무라 홀딩스 예가 있는데요. 이 일본의 노무라 홀딩스가 이 중국 증권 감독관리위원회에서 자사 지분의 51%를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합작 증권사 설립도 계속해서 신청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일본의 자금 러시 여기서도 우리가 한번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또 나아가서 이제 홍콩의 JP모건 브로킹이라고 해서 이 중국 정부의 50% 이상의 지분을 갖는 등의 이 일본의 노무라 홀딩스와 마찬가지로 증권사 합작 설립도 지금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에게 잘 알려진 투자회사가 있죠. UBS 투자회사도 이 중국의 합작 기업인 UBS 증권 지분을 51%까지 대폭 올리기로 지금 결정을 했습니다. 원래 UBS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24.99%에서 지금 51%까지 지분을 확대한다는 것인데 아마 이 부분이 전 세계 이 글로벌 투자 회사들이 이 중국을 바라보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중국의 MSCI EM 지수에 편입되는 게 얼마 남지가 않았어요. 지금 구체적으로 종목들도 좀 발표가 됐는데요. 아무래도 좀 멘토님은 이 해당 이슈가 또 개방 개혁 정책과 맞물려서 조금 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아무래도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아무래도 이제 MSCI 신흥국 지수에 포함이 되게 되면 이 펀드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 지수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자금의 비중을 투자 비중을 좀 더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신흥국 지수에 포함이 되어 있지만 지금 선진국 지수를 좀 업그레이드 하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흥국 지수에 포함이 됐다는 것만으로도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한 200억 달러 정도가 추가적으로 유입될 수 있다. 뭐 이런 증권 보고서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치들이 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상대로 계속해서 이제 개혁, 개방하라고 압박하는 것과 맞물려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악재로 알려져 있는 모든 것들이 호재로 전환되는 그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투자자분들에게도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유니콘 상장사들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어떤 뉴스인가요? 예, 그 중국의 보험사들이 이 11개 정도 되는 그 유니콘 회사에 그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 선도 주자로 나서고 있는 회사가 그 평안보험으로 알려진 중국 최대 보험회사입니다. 이 유니콘 기업은 이제 쉽게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아직 상장은 되어 있지 않은 기업입니다. 뭐 우리나라로 치면 한 팀원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기업의 가치는 한 10억 달러 정도, 이제 한국 돈으로 한 1조 원 정도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지만 이제 비상장된 기업을 유니콘 기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 중국의 보험회사들이 이 지분을 이 유니콘 기업에 계속해서 투자 러시아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 기사를 한번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보니까 지금 이 11개 유니콘 상장사의 대부분이 IT 기업인 게 좀 눈에 띄고 있어요.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죠. 아무래도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지금 중국에도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상위권을 휩쓰고 있는 것이 이제 FAANG이라고 해서 이제 FANG라고 불리죠. 페이스북, 아마존, 구글, 넷플릭스. 이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BAT라고 해서 이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홀딩스가 이제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실리콘밸리를 이제 꿈꾸면서 중국 내에서도 이 관련된 창업 투자 회사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이 중국의 이제 보험회사들이 이 충분히 이제 투자처가 이제 마땅치 않다 보니까 유니콘 기업에 적극적으로 지금 투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역시 이 IT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데 제가 대표적인 기업들 몇 개만 잠깐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일단 중국의 최초 인터넷 보험회사인 쭝안보험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의 이제 이북 리더기 제조회사인 장웨이커즈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대출 플랫폼 판매하고 있는 이제 취펀치라는 회사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상당 부분 이제 IT, 핀테크와 관련된 이 신기술과 관련된 유니콘 기업이 상당히 많은 부분 이 중국의 보험회사들이 투자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중국 핑안보험이 이 유니콘 기업에 좀 눈에 띄게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이 왜 그렇게 된 건지 좀 배경이 궁금한데요.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아무래도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수 시장만으로도 보험업이 성행할 수 있는데요. 그보다 이제 더 큰 꿈을 지금 중국에 대해서 이제 핑안보험이 지금 펼쳐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그 핑안보험은 그 작은 보험회사에서 출발했다가 지금은 중국 최대의 민영 종합금융그룹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 1988년도에 중국의 선전에 작은 보험사 시작을 했는데 현재는 뭐 생명보험, 손해보험, 은행, 증권, 신탁업 등의 다수의 금융기관을 산하에 둔 중국 최대 민영 금융그룹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포춘에서 선정한 이 글로벌 500대 기업에도 선정이 되기도 했고요. 이 포브스에서도 이제 글로벌 2000에 16위에 차지하는 등의 향후 이 금융업에서 이제 핑안보험이 앞으로 공고한 그 독과점 체제를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 중국의 보험 섹터의 시가총액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뭐 한국으로 치면은 뭐 삼성화재, 삼성생명 정도 되는 그런 시장 장악력을 보이고 있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작았던 회사가 굉장히 큰 규모로 성장을 한 셈이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슈 두 가지 잘 짚어봤습니다. 자, 이번엔 이슈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멘토님이 가이드 한 줄 평을 주실 겁니다. 네, 오늘은 어떤 가이드를 주실 건가요? 예, 오늘 제가 가져온 사자성어는 이 사소취대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사소취대, 그러니까 작은 것을 버리고 큰 것을 취한다 이런 의미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 앞전에 그 멘토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요즘에 그 글로벌 이슈들이 참 우리 투자자들의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참 그렇게 다양한 방면을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만 해도 그 김정은 위원장이 동북아 정세 긴장감을 지금 불어일으키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오늘은 울고 내일은
없는 그런 반복되는 시장 이슈에 우리가 너무 이 현혹돼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 투자 심리에 영향을 받지 않는 종목들 그리고 내재 가치가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로 좀 한번 포트폴리오를 단단하게 좀 짜고 가자 뭐 이런 의미에서 제가 작은 것은 버리고 좀 큰 것은 취하자는 의미의 이 사소치대를 한번 가져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멘토님의 말씀이 여기서 이제 투자의 세계에서 큰 거는 좀 저평가되어 있고 단단한 그런 기업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이드 한 줄 평도 잘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유망 투자 종목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실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기업을 소개해 주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기업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예,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기업은 심천에 상장되어 있는 이제 천무그룹이라는 회사인데요.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화공, 이제 화학공업, 그 다음에 이제 의학공학, 그 다음에 이제 금융, 보험을 복합적으로 취급하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험 업무의 이익이 한 90% 이상, 9할 정도 이상의 이익이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그 보험업에서 상당 부분 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내부적인 그 증권 보고서 자료에 의하면 이익을 계속해서 낼 것이라고 좀 전망하는 자료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보험업 자체가 지금 중국 내 이 수익률 면에서 봤을 때에도요, 이 시장 수익률을 좀 상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그 그래프를 하나 가져왔는데 지금 보여지는지 모르겠네요. 그 심천 종합주가 지수 대비해서도 이 본 동사의 그 수익률, 주가 수익률이요, 이 상단을 터치하면서 계속해서 시장 수익률을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한번 집중해 본다 그러면 지금 중국 내에서 우리가 투자처로 마땅하게 매수해 볼 만한 업종이 보험이고 이미 이격난 보험 업종보다는 아직 이제 후발주자로 나갈 수 있는 이격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 주가가 저평가를 반영되고 있는 지금 동사 같은 그런 주식을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다 싶어서요. 제가 이 회사를 한번 가져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천무그룹의 주가는 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가 궁금해지는데요. 이번에는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목표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천무그룹 같은 경우에는 월봉상 지금 보게 되면은 이 바닥을 잘 잡아주면서 소위 이제 밥상이라고 표현을 저는 하는데요. 우리가 밥을 먹으려면 이제 밥상에 앉아서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네. 이 주가도요. 이 차려놓은 밥상만 숟가락만 들면 이제 떠먹을 수 있는 그런 그 위치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재밌게 밥상이라고 표현했는데 이제 신고가를 터치해주고 조정의 폭이 가면 갈수록 작아지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일봉상 봤을 때에도 지금 바닥권에 계속해서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이 시점 우리가 이 저점 매수하는 기회를 삼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5일선 터치하거나 5일선 이하로 주가가 음봉으로 이제 떨어질 때 그때마다 우리가 한번 매수의 찬스를 한번 잡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이슈가 계속해서 중국을 강타하고 있고 이 동북아 정세가 지금 어떻게 흘러갈지 한치 앞을 또 내다볼 수 없는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뉴스들에 의해서 주가는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밥상 위치에 있다 이런 표현인가요? 그렇죠. 이제 밥상 위치에 있다고 표현하는데 이건 이제 기술적 분석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면 사실 우리는 월가에서 나오는 그 기술적 분석 자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한국어로 번역을 하게 되면 맞지가 않아요. 이 미국의 이제 시장 규모와 한국의 시장 규모가 맞지도 않고 이 더군다나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막 EM 시장에 포함될 정도로 시장 규모가 자체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시장에 맞는 그런 기술적 분석 자료를 몇 가지 컨텐츠를 좀 개발한 게 있는데 이 중국에서도 이제 똑같이 대입을 해보자면 이제 한국 주식에서 마찬가지로 이제 밥상에 위치해 있다. 그냥 이렇게 재미있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밥상에 위치해 있다.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인 것 같은데요. 혹시 이 밥상에 위치해 있는 자리를 보기인데 어떤 조건들이 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신고가를 터치해주고 이 조정을 받을 때 이 조정의 폭이 얕아야 됩니다. 이 조정의 폭이 얕으면서 횡보 조정을 해주게 되는 그 간격, 기간 이런 것들 복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제 밥상에 위치해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한국 주식을 제가 이제 리딩을 하게 되거나 소개해 드릴 때는 보다 더 자세하게 여러 가지 샘플을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중국 시장의 주식을 제가 이제 가져와서 리딩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표현하는데 좀 한계가 좀 있지만 이렇게 동사 같은 그 주가의 흐름을 이제 밥상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 듣다 보니까 좀 중국 주식과 국내 주식이 조금 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좀 우리 멘토님이 보시기에 이 중국 주식의 매력은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한국 시장으로 보면은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에 그 저평가된 그 순간이 아닌가 보여지는데요. 이 한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88 올림픽 때 이 트로이카라 그러죠. 무역, 금융, 이제 건설,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 또 이제 주목받고 있는 뭐 상사, 뭐 이런 업종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저평가된 구간에 많이 진행되었다가 이제 외국인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시점에 이 주가가 분출했습니다. 이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신흥국 지수에 포함이 되고 있고,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는 시점에 이 저평가되어 있는 보험, 관련된 뭐 핀테크, 기술주, 이런 것들이 주가 분출되는 그 시점이 비슷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멘토님과 또 중국 주식에 대한 이야기 다양한 것들 나눠봤습니다. 자, 우리 멘토님 오늘도 너무 고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차이나 이슈앤 가이드 정리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코너로 돌아왔습니다. 암호화폐와 관련된 엄선된 정보들만 드리고 있는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의 자랑 시간이죠. 코인 이슈앤 가이드 시간입니다. 우리 선주 멘토님이 또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주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네. 자, 오늘도 다양한 이슈들 점검 잘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은 어떤 이슈들을 가지고 오셨는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코인 이슈입니다.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죠. 업비트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유령 코인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령 코인은 무엇이고 이에 대한 업비트의 입장은 어떤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미국의 다국적 소프트웨어 기업인 SAP가 블록체인 공급망 분야로 사업을 확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좀 더 다양한 산업 분야에 활용하려는 이 시도 중에 하나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블록체인 기술이 얼마나 많은 분야로 확산될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비트 사태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선 이야기부터 들어보죠. 네, 검찰은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을 계기로 이른바 유령 코인에 대한 이제 또 이슈가 부각되고 있는데요. 거래소가 실제로 보유하지 않는 코인을 가지고 장부상 기록하는 행위를 그 행위로만 거래를 진행했다는 게 이제 문제가 돼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사태 때문에 좀 코인에 투자했던 분들이 굉장히 충격이 좀 가시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자, 우선 이 유령 코인은 무엇이고 유령 코인은 어떻게 해서 발생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블록체인에 대한 모든 거래들은 사실상 그 암호화폐 지갑과 달리 거래소는 거래 편의를 위해서 블록체인과 연결되지 않는 내부용 지갑을 사용을 하는데요. 이 거래소 내부 장부에만 기록이 남기 때문에 실체 없이 기록으로만 존재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자, 업비트의 경우
경우에도 이제 내부용 지갑도 갖추지 않은 채 코인을 상장시킨 후에 이제 거래 수수료를 받아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자, 업비트가 지원하는 137종 암호화폐 중에서 46종이 지갑을 지원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갑을 지원하지 않는 암호화폐는 업비트 외에는 사용이 제한되고 타 거래 사이트로 옮기기에도 원화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이체를 한다거나 이런데 문제가 생기는데요. 투자자 입장에서 실거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참 사실상 말이 안 되는 문제긴 한데 또 워낙 급박하게 이제 암호화폐 코인들이 이제 상장이 되고 거래가 되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인 장부에는 기록이 되는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가 구별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암호화폐 지갑이 있어야 되는데 암호화폐 지갑이 그 장부상의 거래소에는 등록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해당 실체가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네, 알겠습니다. 이 의혹에 대해서 지금 업비트의 입장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혹시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네, 뭐 업비트 같은 경우는 강하게 좀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검찰이 수사 대상으로 하는 유령 코인은 이제 거래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거래소 내에서 암호화폐를 따로 보관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 업비트 측의 주장입니다. 자, 업비트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 수사로 확인될 경우에 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커질 예정인데요. 다른 거래소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신성장을 한 다음에 지갑 개설을 하는 장부 거래 방식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자금이 딸리기 때문에 그 자금을 먼저 이제 상장을 시킨 다음에 거래가 되면 나오는 수수료나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나중에 하겠다라는 그런 좀 선순환이 이제 잘못된 거죠. 그래서 암호화폐에 대한 고객의 수요 예측이 어려워서 수요를 충당할 만큼의 암호화폐를 보유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게 현실이기 때문에 자본금이 부족한 이 후발 거래소들은 지금 본인들한테도 불똥이 튀지 않을까라고 잔뜩 긴장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국내 2위 암호화폐 거래소죠. 과연 빗썸의 상황은 좀 어떤지 궁금해지는데요. 어떤가요? 네, 뭐 이제 업비트가 압수수색을 당하자 이제 국내 거래소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빗썸이 이에 좀 기회로 삼아서 좀 더 이렇게 도약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지를 통해서 고객들의 암호화폐와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지난 1월 24일 날 기준으로 작성된 하반기 실무재산 재무실사 보고서가 있는데 이것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뭐 고객들의 예치금 총액보다 많은 금액이 이제 은행 금액에 금융기관에 보관 중이다. 뭐 회사가 보유한 전자지갑에는 회원 계좌의 회원별 암호화폐 수량보다 많은 수량이 보관되어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또 최근에 거래소 빗썸이 투자 정보가 전혀 없는 정체불명의 암호화폐, 팝체인을 상장하려다가 좀 문제가 돼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뭐 여론의 비판에 이게 도대체 어디서 뭐 백서도 정확하지 않고 문제가 많다라고 해서 하루 만에 취소를 하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뭐 새 코인이 이제 상상을 하면은 뭐 시세 차익을 노려서 투자자들이 몰린다는 점을 이용해서 빗썸이 약간 도덕적 해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 빠졌다고 비판을 받으면서 좀 이제 기회가 될 수 있었으나 또 빗썸도 약간 그런 좀 판단을 잘못한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비슷한 이런 일들 암호화폐 투기를 조장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사이익을 보려고 했으나 이 부분이 거의 뭐 들통이 난 셈인 거죠. 좀 큰 피해가 없기를 바라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슈 잘 점검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슈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투자자분들께 멘토님이 가이드 한 줄 평을 주실 겁니다. 네, 오늘은 어떤 가이드를 준비해 주셨나요? 네, 오늘의 가이드는 소탐대실하지 맙시다입니다. 소탐대실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작은 것을 얻으려다가 큰 거를 잃지 말자 이런 이야기인 거죠? 네, 정확히 잘 아시는데요. 네. 뭐 지금 업비트와 빗썸 이야기도 했듯이 빗썸이 거래소 이제 규모에서 1위를 탈환할 수도 있는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탐대실 또 시세 차익을 노리다가 또 이렇게 신뢰를 잃어버리는 연달아서 그러니까 거래소들이 문제가 참 많습니다. 투자자들이 도대체 이런 큰 거래소들이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해킹 사례도 있고 그래서 불안한데 투자는 하고 싶고 이래서 좀 혼란에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좀 더 이 규모가 클수록 책임감을 갖고 약간 대기업의 마인드로 거래소도 신뢰를 쌓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당장의 이익보다는 좀 더 넓게 보고 준비를 차근차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의 가이드 한 줄평 작성해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의 가이드 한 줄 평은 좀 빗썸과 업비트 측에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네, 뭐 제가 감히 또 네. 하겠지만 또 많은 네. 투자자들이 아무래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저도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안전하게 운영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 네, 네. 방송을 통해나마 저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너무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이드도 잘 들어봤고요. 자, 이번에는 하루에 하나씩 코인 정보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이죠. 자, 코인 강의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정보를 주실 텐데요. 네, 오늘 강의를 이어주시죠. 네, 제가 저번 시간에 이제 비트코인 캐시의 기술적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블록 사이즈가 유동적으로 확장할 수 있다. 그래서 기존의 블록 사이즈가 작았기 때문에 처리 속도도 늦고 높은 수수료가 발생을 해서 문제가 됐던 비트코인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비트코인 캐시도 나왔는데 또 그와 더불어 또 이익 관계로 인해서 또 이렇게 하드포크가 돼서 업그레이드가 돼서 나오기도 했죠. 그래서 블록 사이즈가 유동적으로 확장돼서 2MB에서 최대 8MB까지 확장이 된다라는 말씀드렸고, 그렇다 보니까 처리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겠죠. 처리 양도 많고 낮은 수수료와 빠른 컨펌이 가능하다라는 특징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기술적 특징이 좋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마케팅은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아무래도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제가 첫 시간에 이제 우지안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는 중국인이고 또 되게 그 사업적 수완도 좋기 때문에 이렇게 젊은 나이에 비트코인 캐시의 주 세력이 될 수 있었는데요. 이 CEO인 우지안이 적극적인으로 뭐 그 인터넷 인터뷰라든지 언론 홍보, SNS 홍보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마케팅을 해서 여기에 따라 시세 차익이 또 이렇게 시세가 오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017년 11월이었죠. 비트코인 캐시 그 펌핑 사건이 있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을 크게 요동치게 만들었는데요. 이 사건을 기반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이제 아시아권 신규 투자자들이 급격히 몰려들면서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지한이 발언했던 게 그 비트코인 0.5 BTC 실현을 위해서 조만간 비트코인 캐시가 다시 한번 펌핑을 할 것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만큼 펌핑의 확률이 좀 더 높다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케팅 분석에 대해서 좀 들어봤는데 펌핑, 근데 펌핑이 뭔지 좀 알아야겠는데요. 네. 어떤 의미인가요? 네, 펌핑은 한마디로 그 영어 그대로 올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시세가 만약 500원이었는데 그 갑자기 한 3,000원, 4,000원 이렇게 오른다는 건데요. 지금 차트 제가 마케팅 PPT에도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이게 올리는 게 원래 비트코인이 업그레이드를 해서 세그윅 2X로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기로 했는데 그게 이제 지연되고 좀 딜레이 되면서 그 틈을 노려서 비트코인 캐시 측이 이제 자신들의 비트코인을 하락시키고 비트코인 캐시는 상대적으로 높이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사실 비트코인이 선생님이라면 비트코인 캐시가 이제 제자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제자가 선생님을 앞질러서 이제 높은 가격대를 형성을 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래서 우지안의 파워가 높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 네. 이 펌핑에 대해서 한 번 더 있을 것이다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아무리 좋은 코인이라도 좀 전망이 좀 갈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긍정적인 전망 그리고 부정적인 전망에 대해서 좀 들어볼게요. 네. 비트코인과 동일한 방식의 SHA-226이라는 해시를 사용하는데요. 이 해시 파워를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경 시간 상관없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지불의 자유가 있다. 그리고 매우 낮은 수수료, 다소 낮은 위험 요소를 갖고 있고요. 보안과 투명성도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강점으로 뽑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단점을 보완해서 나왔기 때문에 비트코인 캐시 기술적으로도 괜찮고 또 은행이나 믿을 만한 제3자가 필요 없이 탈중앙화돼서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기존 비트코인이 블록당 최대 1MB의 데이터를 처리했다면 초당 그 거래가 제한이 좀 많았는데 비트코인 캐시는 그런 게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최근 결제 시에 이 비트코인 캐시를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뭐 마이크로소프트 하면 게임, 뭐 응용 프로그램, 온라인 여러 가지에서 볼 수 있는 종류의 게임에 대해서도 이제 비트코인 캐시로 결제가 가능하도록 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전망, 이제 비트코인은 하드 포크가 된 코인이기 때문에 민감하게 시세의 비트코인과도 연관해서 많이 영향을 받고 있고요. 또 JP 모건 체이스의 수석 자산 전략가인 토마스 리가 비트코인 캐시가 이제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편이 더 낫다. 비트코인이 낫다라는 또 의견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의견이 있지만 제 개인적이거나 또 대체적으로 추세는 우지안이 이제 펌핑을 이렇게 좀 홍보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
이 좀 파워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조만간에 한 번 더 있을 수도 있다라는 예측이 있고요. 또 일본의 거대 인터넷 기업 GMO 그룹이 올해 이제 비트코인 캐시를 마이닝할 뿐만 아니라 채굴 장비 또한 판매 예정이어서 이런 것들도 이제 확대되면서 세력이 커질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비트코인 캐시에 대한 전망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 모두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은 해외 선물과 중국 주식 그리고 암호화폐까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유망 투자 종목 발굴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톡스타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cntv.co.kr, 톡스타.co.kr을 통해서 접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정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슈퍼스탁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전국적으로 비가 추적추적 많이 내리고 있는데요. 빗길 항상 조심하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